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황금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근데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떤 휴가를 보내셨나요? 되게 집에서 만화책을 많이 읽었고요. 좋다. 네, 여행 되게 안 가시고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고요. 네. 넷플릭스 많이 봤고요. 그렇구나. 네. 굉장히 수동적인 휴가를 보내시고 허리는 네. 좀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굉장히 많이 멀쩡합니다. 누워있으면 보통 허리 아픈데. 네. 건강 상태 최고조에 올랐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네,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오신 황금비 기자와 함께 레인보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다룰 기사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한일무역 마찰과 관련해서 현재 조선일보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다. 네. 이제 곧 아마 8월에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을 받았죠. 유니클로가 오늘 두 번째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사에서는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최근에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네. 내용의 뉴스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서거 1주기를 맞이하죠. 23일인데요. 이 노 전 의원의 체온이 담긴 법안들이 아직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안들이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기사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CG도 네. 준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네요. 네, 아까 준비가 전까지만 됐습니다. 해도 네. 안 된다고 했는데 PD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보통 우리가 언소주라고 부르는데 이 언소주가 8월부터 조선일보 광고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기사인데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달거나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를 써내는 등 국익을 해친다라는 이유를 갖고 왔는데요. 이 불매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 3곳을 매주 선정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조선일보에 많이 광고를 한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불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좀 올라와 있다고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TV조선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저 오늘 오후 기준으로 13만 6천 명 이상이 그렇군요. 동의를 눌렀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폐간하라라는 네. 거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것 포함해서 사실 시민사회 단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거는 굉장히 맞아요.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당시 2008년도에 그 광우병 사태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뭐 광우병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를 한다라는 이유로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 포함해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했다가 회원들의 20여 명에 되는 이제 회원들이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네. 받았잖아요. 그 재판 결과가 좀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2008년 검찰에서 언소주 회원 24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었어요. 네. 네, 이제 2013년에 마지막 선고를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그때 네. 당시 광우병 사태가 있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판결문에서도 유례가 없던 소비자 운동인 탓에 이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미약했다. 이게 양형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번 불매 운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네. 이번에도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예상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는 무죄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는 유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소주 사무처장인 이태봉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재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재판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가 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인 불매운동에 죄가 있다고 본 유례 없는 잘못된 판결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소비자운동이 굉장히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 불매운동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판례를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을 네. 한겨레에 밝히도 했죠. 이 기사 좀 금방 나온 기사라 댓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댓글을 못 찾아서요.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시면 네, 댓글을 많이 네.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유니클로죠. 그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가 역풍을 불었고 결국 두 번째 사과문을 오늘 냈다라는 내용인데 이 유니클로 일본 본사의 한 임원이
오카자키 다케시 네, 최고 발음이 네, 어렵네요. 재무 책임자 네, CFO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불매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상황문을 보면 이게 사실 해당 임원은 한국에서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네. 취지였는데 이 바랍니다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사용해서 의도와 달리 전달됐다. 그래서 어쨌든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니클로 네, 굉장히 포함해서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또 앞을 다투어서 우리는 일본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아, 네. 이제 먼저 쿠팡을 보면 지난 17일 자사 누리집에 우리는 사업의 99%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전에 이제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서 쿠팡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이게 2조 나오면서 원인가 투자를 했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내용이 확산이 되면서 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또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처럼 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도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 뭐 사회적인 책임 아니면 공감의 중요성 이런 단어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네. 좀 이렇게 이런 불매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불매운동 지난번에 노노저펜이라는 사이트를 네.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불매운동들에게 굉장히 확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사의 이익을 보는 한국 기업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서 18일 동안 온라인몰 문구류 매출이 전달 같은 기간 대비 359%가 올랐다. 굉장히 많이 거의 올랐고요. 3배 넘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신성통상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탑10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1만 장 한정판으로 기념 티셔츠를 내놨는데 이게 보름 만에 85%가 팔렸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기사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떤가요? 아, 네,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기사 주요 내용이 이 유니클로의 사과 내용이었던 것만큼 네. 이게 뒤늦은 사과를 비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댓글을 보면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좋은 브랜드들 굉장히 넘칩니다. 네. 진심이 아닌 매출 하락에 따른 그런 사과라면 더 안 삽니다. 막말로 매출에 지장이 없었더라면 과연 사과를 했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사과문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냥 말이 잘못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 아닌가요? 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아 더 기분이 나쁩니다. 두 번째 사과도 사실은 변명이다. 네, 이런 라는 의견이 의견이시네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군요. 다른 의견을 보면 네. 어떤 한 분은 아베 총리가 사과하면 그건 받아주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댓글이 강경한 강경한 댓글이 의견을 있었습니다. 보내셨네요. 아베 네. 총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멈출 수 없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댓글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한일 무역 갈등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게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 단독 기사고 얼마 전에 그 요양 보고서,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라는 이제 아주 긴 기획 기사를 썼던 네. 권지상 기사가 이번에도 요양원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 요양원에 들어간 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치매 노인이 5층 자기의 방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다가 숨졌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 요양원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숨지는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나흘 동안 경기도권에서만 3명의 노인이 이런 식으로 추락해서 추락사,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권지담 기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기사 취재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피해자 아드님한테 제보를 받고 네. 취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요양원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이 법적으로 미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건 다 갖췄는데 네네네.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더니 사실은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추락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창문에 대한 규정이 안전 규정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게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그 요양원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 네. 이게 고층에 있는 요양원의 추락 안전 장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현실을 보면 사실 중증 외상 환자나 이런 치매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비용이 고층이 좀 싸게 임대가 네, 되고 뭐 그런 그렇다고 비용의 하네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추락사뿐만 아니라 이게 화재가 났을 때도 고층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렇죠. 노인들이 대피하기도 어렵다. 이런 네. 문제는 예전부터 사실은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조리원이나 신생아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그쵸. 시설이 있도록 네.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규도 없고 그래서 노인들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창문 규정도 사실은 창문 규정에 있긴 하지만 이제 노인들의 이제 생활 복지를 위해서 뭐 창문이 꼭 있어야 된다. 한다. 뭐 그 이 정도 정도 수준. 규정이지 네. 안전하게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규정은 네, 없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또 권지남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그런데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 요양원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공무원 한 명당 한 100개 정도의 그 요양원 시설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 네, 시스템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사 댓글은 좀 어떤 게 달렸나요? 네, 일부 누리꾼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양원이 없으면 저런 사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집에서 케어하다가 추락하거나 집을 나가서 배회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죠. 굳이 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굳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댓글도 네. 있었는데 그렇지만 많은 노인이 이제 그쵸.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요양원이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 기준이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만큼 좀 더 세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네.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관련된 네, 댓글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 네. 이거 듣고 되게 가고 싶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누리꾼분들은 이제 네덜란드 네. 호그백 마을과 같이 치매 환자에게 일상과 자유를 보장해주면 어떨까요? 현재 요양시설은 환자들을 사회와 너무 격리시키는 구조인데 시설 자체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호그백 마을이 네덜란드에 있는 한 이제 치매 환자가 모여 있는 마을인데, 네. 네, 이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이런 요양시설, 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그 의식이나 아니면은 정신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들을 제가 뭐 가족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의 문제는 없도록 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않나. 같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 노회찬 의원 서거 일주기 내일이죠. 내일인데 그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 그 6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4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네.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떤 법들이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회찬 의원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법안들이 아직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그 노동자를 위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이거 사실 재해가 발생하면은 대체로 기업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인 기업이 혹은 경영자가 형사 책임을 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법안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할 때도 보통 정리해고를 할 때는 아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이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이건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법안이 있나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이 노회찬 의원이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바로 2005년도에 있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고민을 토대로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들었고 네. 현재 이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수어나 자막 방영을 현재는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이걸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평소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고인의 관심이 세세한 부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 근데 관심 많이 못 받아가지고 댓글이 없다면서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려고 다음과 네. 네이버 진짜 온갖 군데를 다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슬프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읽어주시고 네.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기사 소개해드릴 거 다 해드렸는데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양원 추락 사고 관련해서 HK님, 정말 HK님은 좀 매일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양원 보도 너무 고맙습니다. 요양원 계신 분들이 기사 돌려보면서 감동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가족이 계시거나 혹은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네, 오드아이 분인데 이분도 매일 출석하신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비리는 사립 유치원 저리 가라고 한대요. 네. 라는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요양원 비리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써본 네.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한겨레 라이브 시청자들도 동참 의견을 많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천성님 탈일본 합시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석찬포유님이 이 기회에 일본에게서 완전한 경제 독립을 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이 아니라 월요일 저녁부터 6시부터 HK님, 정재훈님, 아디름님, 루시아님 자 1등, 2등, 3등, 4등 출석 네. 배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